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폭락장 속에서 외국인이 풀매수 중인 빌 게이츠도 80조 몰빵 중인 메타버스 저평가 대장주 공개하니까요.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정말 빠른 성장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구독자 27,200명이고요. 3만 명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다른 거 안 바란다고 했죠? 영상들 보시고 저희 유튜브 구독 버튼, 영상 좋아요 버튼, 그리고 댓글까지 꼭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니까 오늘 영상도 집중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바로 힘든 이 어려운 폭락장 속에서도 외국인이 열심히, 그리고 빌 게이츠도 열심히 사고 있는 종목이 뭔가 하나하나 얻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전에 일단은 증시 방향성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증시가 많이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어떻게 매매될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는데, 힘든 이유를 정리를 하자면 여러 가지가 많겠지만 이게 저는 제일 크다고 봅니다. 바로 미국과 러시아와 21일 우크라이나 단판 진행을 한다라고 하는데, 이 지정학적 리스크예요. 실제 미국과 지금 러시아 간의 관계가 좋지가 않은 상태고요. 이거는 제가 나토 관련해 가지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쭉 보시면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서방 국가들과 러시아 간의 군사적 긴장이 일촉즉발 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과 러시아 외교 수장이 단판을 벌여 해법을 모색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적인 군사 지원 방안을 내놓으면서 또 러시아랑 또 사이가 좀 안 좋아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8일 미국 국무부 고위 당국자는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2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만나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해 가지고 논의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21일 날 이거 왜 자꾸 우크라이나 지금 침공하려고 하고 왜 자꾸 싸우려고 하냐. 우리 좀 서로 좀 착하게 가자. 이거를 협상을 보자는 거죠. 그래서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긴장 완화를 위한 즉각 조치를 촉구할 예정이고요. 외교적 출구를 찾기 위해 150% 노력 중인 블링컨 장관의 노력이 라브로프 장관과의 만남을 이끌었으며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한다면은 바로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짜잘한 것까지 다 합쳐보자면 일단 미국과 방금 러시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었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최근에 아랍에미리트 이제 예멘 반군의 공습까지 있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대한민국 악재로만 따지자면 LG 에너지 솔루션 청약이다 보니까 이 청약에만 지금 100조가 몰렸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곳에선 개인 투자자가 매수를 안 하고 있다. 수급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번째는 금리 인상에 대한 영향이 지금 끼치고 있다라 보시면 되고요. 다섯 번째는 카카오에 대한 이 탈세 혐의, 이 의장이죠. 조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문제가 있는 게 사실이고요. 증시에 영향 끼치겠죠. 여섯 번째는 신라젠의 상장 폐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악재가 정말 지금 넘치고 넘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럴 때가 사실상 오를 종목 또는 갈 종목 또는 수익 날 수 있는 종목을 좀 더 저점에 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종목을 지금 저가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알려드리니까 집중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뭐다? 빌 게이츠도 지금 몰빵 중인 메타버스 저평가주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집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빌 게이츠 얘기가 왜 나왔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모두가 알고 있는 이슈죠. 이겁니다. 메타버스 공략 MS 마이크로소프트가 82조 원의 분리자들을 인수를 합니다. 우리가 흔히 분리자드라고 한다면 워크래프트라든가 아니면 뭐 스타크래프트라든가 그런 것들을 만든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유명한 기업이죠. 마이크로소프트가 미국의 대형 게임 업체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약 81조 9천억 원에 인수한다고 밝혔고요. 마이크로소프트 블리자드 주식을 약 95달러에 전액 현금 매입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략 지금 뭐 블리자드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도 어마무시하게 큰 기업이라 볼 수 있겠는데, 그거를 정말 MS가 인수하겠다 밝힌 거는 어떻게 보면 정말 역대급의 결정이죠. 진짜 어떻게든 이 분리자들을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내겠다. 그럼 이걸 편하게 얘기해 보자면은 마이크로소프트 안에 뭐가 있죠? 우리가 그냥 흔히 알고 있는 엑스박스가 있습니다.
이 엑스박스를 이용한 뭔가 이 게임, 흔히 메타버스 뭔가를 진행하지 않을까라는 우리의 이 뭔가 추측을 해볼 수 있는 사항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주요 인수합병 규모로 보면은 뭐 링크드인, 뉘앙스, 스카이프, 베데스다, 기터브 등등이 있지만 역대급으로 블리자드가 상당히 좀 높은 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다 합쳐도 블리자드 하나만도 못한 수준이죠. 그래서 좀 역대급 M&A고요. 그래서 CNBC에 따르면 IT 산업 역사상 최고의 인수합병이고요. 동전 기록은 2016년 대리 데이터 스토리지 업체인 EMC를 인수할 때 670억 달러입니다. 근데 지금 얼마죠? 687억 달러죠. 17억 달러. 약 따지고 보면은 한 2조 몇천억 정도가 더 비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MS의 46년 역사에 링크드인을 넘어선 최대 규모다. 근데 링크드인을 넘어섰다 보기도 애매한 게 너무도 큰 차이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이걸 다 합쳐도 이거를 못 넘는다. 그 정도의 역대급 인수합병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MS는 메타버스 주도권 쟁탈전에 본격 가세할 수 있도록 인수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콜 오브 듀티, 캔디 크러쉬,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등 인기 게임들을 개발한 블리자드는 전 세계 4억 명에 육박하는 게임 유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리자드를 자회사로 추가함으로써 MS는 기존의 아까 얘기한 엑스박스 부문을 통한 VR 서비스를 확충해 메타로 사명을 바꾼 페이스북의 오큘러스 서비스와 본격적으로 경쟁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떻게든 간에 메타버스를 좀 더 선점하고 좀 더 빠르게 나아가고 좀 더 빠르게 개발시켜서 메타버스에 대해서 시장을 넓혀가겠다라고 발표를 한 거죠. 그래서 MS 최고경자는 게임은 오늘날 모든 플랫폼에 걸쳐 가장 역동적이고 신나는 엔터테인먼트 분야로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에서 핵심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회사 측도 이번 인수는 모바일, PC, 콘솔, 클라우드에 걸쳐 MS의 게임 사업 성장을 가속화하고 메타버스의 토대를 쌓을 것이다. 또 메타버스 얘기 나옵니다. 그래서 엑스박스 콘솔 게임이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과 경쟁해서 우위를 점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사실상 플레이스테이션에도 VR 기기라든가 그런 것들이 다 지금 들어가 있죠. 그래서 MS는 이번 거래로 매출액 기준으로 중국의 텐센트, 일본의 소니그룹에 이어 세계 3위 게임 업체가 됐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블리자드는 회사 간부들의 성폭력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으나 그렇더라도 이번 메타버스를 통해서 좀 앞서 나가기 위해서 인수합병을 진행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정말 역대급의 결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마이크로소프트가 뭐 그냥 게임 회사만 인수를 했냐라고 한다면은 전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아시겠지만 최근에 제가 뭐 말씀을 드렸는데 퀄컴이랑 누가 마이크로소프트가 AR 글라스용 칩을 공동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메타버스의 세상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쓸 수 있는 AR 글라스 관련 기술력까지도 개발 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마이크로소프트의 큰 그림 중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뭐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세계 최대 모바일 통신 칩 업체 퀄컴이 AR 글라스 등에 탑재될 AR 칩을 MS와 공동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퀄컴 최고 경영자는 미국 라스베이거스 맨덜레이 베이 호텔에서 프레스 행사를 열고 마이크로소프트와 맞춤형 AR용 스냅드래곤 칩을 개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스냅드래곤은 그냥 퀄컴에서 만드는 칩 이름이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MS의 고전력 효율의 초경량 AR 글라스를 탑재될 전망입니다. 이게 뭔 소리냐? 말 그대로 크지 않고 조그만해도 전기를 많이 먹을 수 있고 그만큼 효율을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칩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크면 안 되는 거예요. 조그만한 칩이에요. 그래서 매체 더버즈는 이번 협업이 특히 초경량 증강현실 글라스란 구체적인 제품을 겨냥했다는 점에서 메타버스에 대한 큰 야심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미 뭐 야심을 보여주고 있었다는 뜻이겠죠.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기대감이 크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미 준비하고 있었다라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것만 보고도 우리가 뭐 준비했다라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사실상 이미 MS에서는 발표를 했었습니다. 메타버스는 가까이 와 있다. 마이크로소프트 비즈니스 게임 양면으로 메타버스 시장 개척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 11월 5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작년부터 해가지고 계속 메타버스 얘기를 해왔다는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래서 IT 컨퍼런스 이그나이트 2021과 매체 인터뷰를 통해 메타버스에 대한 열망을 이미 드러를 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IT 전문가 개발자를 대상으로 개최하는 컨퍼런스로 1993년 테크헤드라는 이름으로 세계 각지에서 개최되기 시작하면서
지금의 이그나이트로 바뀌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MS 대표는 이그나이트 2021 기조 연설에서 모든 기업과 관계자들이 물리적 세상, 디지털 세상 사이를 자유롭게 넘나들며 서로 협력하고 AI 도움 받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밝혔고요. 이 디지털 세상이 바로 메타버스를 의미를 하겠죠. 그래서 이그나이트에서 지난 3월 선보인 혼합현실 플랫폼 메시와 온라인 협업 플랫폼 팀즈 커넥트를 결합한 메타버스 화상회의 플랫폼 메시포 팀즈를 또 선보였습니다. 그래서 업무용 온라인 캔버스, 루프, AI, IoT 기술을 기반으로 고객 동선 장비 상태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다이나믹스 365 커넥티드 스페이스, 오픈 AI가 개발한 인공지능 언어 처리 모델 GPT-3를 기반으로 AI 기사 작성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AI와 이걸 합쳐가지고 모든 것들을 아니 이 고객의 동선을 미리 파악한다라든가 고객의 동선을 미리 예측한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제 이게 이 위에 있는 게 이 메시포 팀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밑에 있는 게 이제 아까 얘기한 뭐 어쩌고 커넥티드 스페이스 고객의 동선을 파악하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그나이트를 개최하기 앞서서 사티아 대표는 블룸버그 통신과 메타버스에 관한 인터뷰를 나눴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은 엑스박스 등 협력해서 메타버스 게임을 만드는 데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마이크로소프트는 지금 뭐다? 게임에다가 집중을 하겠다 이 소리가 아니에요. 뭐다? 게임 플러스 비즈니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메타버스에서 쓸 수 있는 모든 효율을 다 챙기겠다. 그러니까 그만큼 야망이 크고 그만큼 생각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저 나는 메타버스의 플랫폼을 넓혀가겠다는 게 아니라 메타버스 안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없이는 못 살겠어요 싶은 얘기를 듣고 싶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 대표자 헤일로는 이 메타버스 게임에 가깝고 마인크래프트나 플라이트 시뮬레이터 등도 대부분 게임에 가깝다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아직 2D 화면에 머무르고 있는 이들 콘텐츠를 반드시 3D 세계로 옮기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헤일로 시리즈는 엑스박스를 상징하는 SF 슈팅 게임입니다. 시리즈 최신작 헤일로 5는 24인이 참여하는 대규모 PVP 모드를 지원하며 어쨌든 게임을 진행한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마인크래프트, 뭐 로블록스 등등 다 메타버스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즈니스와 게임 모두를 지금 잡겠다라고 발표를 한 게 이 마이크로소프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거 조금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고 왜냐면은 초기에 마인크래프트 어스가 실패했었기 때문에 이것도 망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하지만 이 마인크래프트는 그냥 메타버스의 하나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거 가지고는 망할 것 같은데 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2021년도에 이 우려를 종식시키기 위해서 누구 블리자드를 인수를 했다라고 우리는 어느 정도 예측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어떻게든 간에 메타버스의 이 거의 뭐 점유율을 높게 하기 위해서 또는 메타버스 비즈니스부터 시작해서 게임까지 사실상 진출하기 위해서 지금 엄청난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 역대급 40년 만에 정말 역대급 80조 인수합병을 진행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마이크로소프트만 뭐 이렇게 한다고 됩니까? 일단 대한민국 자체에서 계속 이제 메타버스 게임에 대한 규제가 들어가는데 이거는 뭐 해결 방안이 없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P2E 게임 이게 뭐냐면은 말 그대로 게임 내에서 뭐 채굴이라든가 게임 내에서 뭐 NFT를 발행을 해서 그 NFT를 가지고 이제 현금화 시킬 수 있는 그런 게임들을 보고 우리 P2E 게임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흔히 최근에 만든 뭐 위메이드라든가 그런 게임들을 얘기를 하죠. 게임사들이 새로운 사업 모델로 P2E, Play to Earn 게임을 2022년 본격화합니다. 확률형 아이템 BM으로 인한 게임 산업 파이 성장은 정체되고 있습니다. 확률형 아이템 BM은 정치권에서도 사행성으로 질타를 받고 있고 게임사는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P2E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NFT를 도구로 한 P2E는 2020년 말부터 미래 먹거리에 포함이 되고 있고요. 사실상 코인으로 바꾸고 코인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은 돈을 벌기 위해서 게임하는 사람도 는다라는 거죠. P2E화는 현실에서 통용 가능한 교환 가치를 통해 가상 공간에 오브젝트를 재화하고 그로부터 발생하는 이윤을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에 비즈니스를 목표로 하는 흐름이다라는 거고 아까 얘기한 대로
안에 있는 게임 아이템을 뭘로 간단히 얘기하면은 이거를 코인으로 바꿀 수 있고 이 코인으로 바꾼 걸 현금화 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보면 솔직히 직업으로서도 뭐 나중에는 가치가 있을 수 있는 그런 게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저 그냥 즐기려고 게임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거 자체를 진짜 자산화 시켜서 진행할 수 있는 게임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렵게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아이템 현금 거래를 게임사는 자신이 주도하는 플랫폼인 양지로 끌어올린 부분이고요. 이 과정에서 게임사는 거래 과정에서 가상화폐 가치 상승과 거래 수수료 등으로 새로운 이윤을 얻습니다. 최근에 위메이드의 위믹스 코인이라고 알 겁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또 전략 매도를 뭐 대량 매도를 하면서 문제가 생기긴 했는데 뭐 비슷한 부분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노리노스의 게임을 무너뜨린다는 경계의 시각도 있지만 그걸 넘어서서 이제 게임의 목적은 놀이 재미인데 아니 이거 게임까지 너무 이거 앞서 나간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온다라는 거죠. P2E 게임은 세계관에 머물지 않고 현실에서 은행권 및 가상화폐 통행을 통해서 재활이 유통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교환 가치가 우선시되는 경우 버블의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버블뿐만 아니라 또 현금화가 되다 보니까 이거는 조금 게임으로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아이템 거래는 누가 의도해 발생한 비즈니스가 아닌 유저의 필요에 의해 생기는 비즈니스라며 일각에서는 단순히 즐겨야만 게임이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유저 입장에서는 전혀 그렇지가 않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결국적으로 이 P2E 게임은 사행 행위로 해석돼서 국내 서비스는 일단 불가능합니다. 게임을관리위원회에서 김규철 위원장은 지난 지스타 기간 NFT 게임에 사행 행위가 있다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게임위가 막은 것은 사행 행위지 NFT라는 신기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사행 행위라는 건 뭐냐? 현금화가 가능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금화가 지금 NFT는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 게임 내 결과물을 현금으로 바꾸거나 일련의 과정을 통해 바꿀 수 있도록 지원하면 사행 행위다. 그러니까 게임 내 물품은 게임 안에서 끝나야지 이 게임 내 물품을 가지고 현금을 만들어내면 문제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쭉 보시면은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 건데 그대로 둘 거야? 하니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최근에 두 대통령 후보가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있는데 이재명 후보는 P2E 시장은 현재로서는 아무데도 예측하지 못하는 막 시작한 비즈니스 모델이기 때문에 사행성 문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인식하면서 앞으로 P2E가 어떻게 발전하는지 지켜보고 찾아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규제를 때려서는 안 되고 일단은 좀 보자라는 얘기입니다. 규제를 만들고 집행하는 전문 관료들이 사업 일선의 기업인들과 비교하여 사회 변화를 쫓아가는데 더 뛰어난지에 대해 회의적이고 변화가 빠른 시대를 맞아 시장의 변화, 혁신과 창의를 존중하며 정말로 해서는 안 될 것을 정하고 나머지는 자유롭게 평화롭게 풀어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무조건 막는다고 되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윤석열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P2E 게임에 대해서 세부 내용을 곧 발표할 예정이고요. 그러니까 막는다는 소리는 아니겠죠. 하지만 어떻게 진행을 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P2E 모델은 운, 노력, 창작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P2E를 할 수 있는 뭐 크립토키티, 엑시 인피니티 운에 해당해야 된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한다면은 당장에선 사행성 논란에서 좀 벗어나기 힘들다라는 거죠. 아까 얘기한 대로 현금성이 되다 보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이거를 뭐 결론만 얘기를 하자면 일단은 P2E 사업 모델은 행정적으로 현행 유지와 허용한다로 갈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게임을관리위원회에서는 하지 말자였지만 미래로 봤을 때는 대부분 보다 지금 이 상태에서 조금 이제 규제를 매기고 가든가 아니면 완전히 허용을 하든가 둘 중 하나인데 아예 하지 마세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가능하냐? 아니 완전히 가능하냐? 이 두 개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가야 된다는 거야. 허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다른 나라, 그러니까 우리 흔히 미국이라든가 다른 나라들은 이런 거 가지고 시비를 안 걸어요. 대한민국만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어떻게 보면은 이것 또한 문제로서 인식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허용을 하러 가야 된다는 게 맞는 부분이고 일부 부분에서는 한번 규제 샌드박스를 해제를 하고 한번 지켜보자라는 게 지금 앞서 말씀드린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상태는 어떤 상태다? 이 현금화, 이 현금성이 있는, 황금성이 있는 게임에 대해서, 그러니까 P2E 게임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사실상 뭐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사실상 결국엔 대한민국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풀어주거나 아니면은 일부 풀어주거나 어쨌든 풀어주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 과도기에 대한 문제인 거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것이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딱히 저는 길게 봤을 때 걱정은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국내에 있는 통신사들까지도 메타버스에 조금 많이 투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시면 미래 먹거리는 메타버스, 이동통신 3사가 타일통신 가속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솔직히 말하면은 굳이 뭐 전화기나 이런 걸 쓸 수 있지만 메타버스에서 만나서 뭐 다른 것들을 굳이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죠. 휴대폰이나 뭐 문자를 하지 않더라도 그냥 메타버스에서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쭉 보시면은 네, 이동통신 3사가 메타버스 사업을 통해 미래 먹거리 발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자사 메타버스 플랫폼 이프렌드를 선보이면서 독자적인 메타버스 구축에 매진하고 있다라는 거고 모임과 소통 등등 생중계를 좀 진행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최근에 좀 바닥에서 올라온 종목 중 하나가 있죠. SK 스퀘어입니다. 기업을 분사를 해서 메타버스 등 신산업에 집중하고 있고요. 최근에 SK 스퀘어, 텔레콤 등등 해가지고 메타버스에 대한 좀 관심을 좀 많이 두고 있다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KT 같은 경우에도 메타버스 원팀을 구성을 하고 관련 사업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VR, AR, MR 관련 사업을 하는 딜루션 등 총 9개 기업과 국내 및 AR, VR 기업 연합체 한국 가상 증강현실 산업협회가 참여를 해서 메타버스 페스티벌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진행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LG U 플러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어쨌든 간에 통신사들까지도 VR, AR 특히 메타버스로의 진출을 앞서 나가고 있고 빠르게 좀 가속화시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연 그러면은 오케이 알겠습니다. 근데 삼성이나 뭐 다른 뭐 기업들까지도 우리가 흔히 뭐 메타버스 이렇게 좀 관심을 두고 볼 수 있는 기업들인가요? 좀 애매한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딱 결론을 지어 줬습니다. 삼성전자 등 글로벌 반도체 업체, 그러니까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글로벌 전 세계 반도체 업체들 전부 다 메타버스 수혜주가 될 것이다. 결국에는 우리의 반도체의 성장은 메타버스로 나아가는 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보면은 진짜 이상한 모습 같지만 이게 보면은 메타버스를 체험하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이게 뭐 AR 아니면은 VR 글라스일 것으로 보이고요. 이 입에다 낀 건 솔직히 저도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걔네 찾아보려고 그랬는데 못 찾아봤고 그래서 눈에 낀 거는 누구나 알 수 있지만 입에다 낀 거는 뭐 맛을 보는 건지 뭘 보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등 글로벌 반도체 업체들이 다음 세대의 인터넷으로 흔히 불리는 메타버스의 수혜주가 될 것이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는 인간이 아바타를 통해 교류하는 가상 세계고요. 오큘러스 같은 가상현실 헤드셋, VR 헤드셋을 쓰고 메타버스에서 게임이나 스포츠 같은 가상 활동을 즐길 수가 있는 겁니다. DBS 은행의 수석 투자 책임자 호웨이푹은 메타버스의 승자는 기술 기업들이다. 그러니까 메타버스 플랫폼이 아니라 메타버스를 이제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기술을 만드는 뭐 사실상 디스플레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반도체라든가 거기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기술이 들어가는 그 기업들이 제일 큰 수혜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메타버스 서비스에 컴퓨팅 파워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만큼 정말 눈에 내가 봤을 때 현실이랑 가상이랑 구분이 안 가려면 그만큼 이게 그래픽이라든가 이 수준이 높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메타버스에서 일어나는 많은 작업을 위해 막대한 양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해야 하는데 이에 필요한 고성능 칩은 대만 TSMC와 삼성전자, 인텔만이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만한 데이터 이게 뭔 소리냐면은 우리는 지금 현실 세상을 그냥 보고 있지만 이 현실 세상을 내가 컴퓨터로 보자면 컴퓨터도 이 화면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 화면을 내가 여기서 이 캐릭터가 여기를 보면은 여기에 이제 데이터가 표현이 돼야 됩니다. 근데 데이터가 표현되는 게 얼마나 데이터 표현되냐? 내 눈앞에 있는 게 아니라 저 멀리 보이는 북한산이라든가 저 멀리 보이는 뭐 어떻게 보면 한라산까지도 데이터가 표현이 돼 있어야 돼. 이게 당장 눈앞에 있는 건 표현돼 있고 뒤에 거는 뿌이면 안 된다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막대한 데이터가 필요한데 거의 더불어서 디자인이 또는 그래픽이 우리가 봤을 때 이상하면 안 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안 그래도 데이터가 많은데 거기에 그래픽까지 들어가니까 더 무거워지니까 이거를 이제 감당할 수 있는 기업들은 뭐다? 삼성 아니면
TSMC 아니면 인텔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대만 UMC, 중국 SMIC. 솔직히 이 기업들은 너무나도 이제 이 지분이라고 해야 되나요? 점유율이 낮기 때문에 그렇게 신경 안 쓰는 게 맞고요. 미국 글로벌 파운드리 같은 작은 파운드리 업체는 전력 관리나 디스플레이, 뭐 드라이버와 같은 공급망에서 상대적으로 아마 가치가 낮은 부품에서만 혜택이 있다는 거. 왜냐면은 얘가 비중이 50%고 얘가 한 15%좀 넘어가고 나머지는 미미하죠.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 얘네 아니면은 이 의미가 없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해 그래픽용 반도체 업체 엔비디아가 메타버스한 기대로 125%나 상승이 나와줬고요. 또 이제 여러 가지 뭐 반도체로 우리가 뭐 이 메타버스로 볼 수 있는 거는 뭐 클라우드 컴퓨팅, 인공지능, 비디오 게임 그래픽 등등을 볼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특히 가상화폐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거래를 해야 되니까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플은 아직 메타버스 계획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MR, 확장현실, XR, 혼합현실, 확장현실 XR이고 혼합현실 MR입니다. 기기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써있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형 반도체 업체들, 대형 뭐 성장주들, 가치주들 모두 다 결국엔 메타버스로 통일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대감이 큰 건데 이거를 뭐 우리가 지금 본 것처럼 흔히 사람들이 모여서 뭐 회의만 하고 왜 모여가지고 그냥 뭐 그 게임도 하고 뭐 요 정도로만 우리가 메타버스를 보는 게 맞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최근에 이제 VR 사용을 보면은 어디다 쓰고 있냐? 보시면 우유 생산량 증가에까지 쓰고 있습니다. 소에게 VR을 씌워가지고 농부들이 생산량을 증가시키고 있죠. 보이시나요? 이게 소구 젖소죠. 젖소인데 지금 VR을 씌워놓은 거예요. 소한테. 왜 씌워놨냐? 쭉 보겠습니다. 2019년 농식품부 주도 아래 모스크바 인근의 한 대형 농장에서 가상현실 VR 기기를 이용한 특별한 실험을 벌였습니다. 가상현실로. 그러니까 지금 보이는 바와 같이는 주변이 이렇게 조금 좋지 않은데 여기에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푸르른 초원과 말도 안 되는 날씨와 말도 안 되는 정말 이쁜 모습, 소한테 맞춤돼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사육 환경을 가상현실로 좋게 만들면 젖소의 건강과 우유의 질, 생산량에 영향을 미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메타버스나 이런 VR, AR이 사람이 아니라 동물한테도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쭉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젖소의 눈에 비좁은 축사 대신에 초록빛 초원을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질이 좋아졌다라는 거죠. 젖소가 좋은 환경에 산다고 생각하게 되면은 불안감이 줄고 정서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러시아의 전체 낙농업을 현대화할 계획이 있으며 소들이 가상현실 기기를 착용하고 있는 동안은 스트레스를 덜 받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VR 기기를 끼고 이 소들이 좀 더 나은, 좀 더 괜찮은 사실상 이런 소가 이 뭐 우유를 생산한다면 우유를 생산하고 고기 육질 부분에서도 당연히 더 좋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활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솔직히 말하면 조금 오버 같긴 하지만 이게 떠나서 그러니까 너무나도 메타버스는 많은 부분에서 활용을 해서 좀 더 이득을 보거나 또는 미래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사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MS가 이번에 80조나 투자해 놓은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메타버스가 사실상 한 두 달 정도 급등이 나왔나요? 그리고 나서 한 두 달 정도 조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정도 급등이 나오고 이 정도 조정을 받았으면은 이제 관심을 좀 슬슬 다시 볼 만하다. 왜냐면 100%에서 150% 이상 올린 종목들도 이제는 다시 바닥을 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닥에서 이제 관심을 다시 가져보자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정리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메타버스 관련주입니다. 저평가주고요. 대부분 바닥에 있는 기업들로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는 MS 얘기 나오니까 빠질 수가 없는 기업이죠. 이노뎁입니다. 이노뎁은 MS와 홀로렌즈 관련해서 이제 협력을 했었던 이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자이언트 스텝이에요. 자이언트 스텝 같은 VFX. 그러니까 VFX라는 게 말고 특수 촬영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CG 관련된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엔 이 메타버스 세상을 만들어내는 데 들어가는 기술력이고요. 그 다음에 코세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세스 같은 경우에는 이 마이크로 LED 관련된 디스플레이 관련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맨 위에 제가 맥스트를 넣겠습니다. AR 플랫폼 관련주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우리가 추세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ETF입니다. 코덱스 K 메타버스 액티브라는 이제 ETF가 있습니다. 이 메타버스 ETF고요. 그래서 이 5개 기업을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맥스트를 보시면 주가가 상장을 하고 급등이 크게 나왔습니다. 뭐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200%가는 급등이 나왔는데 거의 몇 달 동안 2달 동안 말도 안 되는 하락세가 급락이 만들어 주다가 2달 동안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상승이 나와줬죠. 몇 프로? 대략 한 100% 가량 상승이 나왔는데 2달 동안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고점을 찍고 또 빠졌어요. 몇 달 동안 또 2달 동안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2달 밀리고 2달 올리고 또 2달 빠졌으니까 이제 좀 사실상 올라갈 때가 됐고 원래 저점을 찍었던 구간 라인 때까지 거의 내려온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지금이 사실상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 반등이 나오든 상승이 나오든 해볼 만한 상황이라고 저는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맥스트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얘기한 이노뎁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주가가 상승세가 충분히 나와줬고 그다음 눌림목이 충분히 나온 상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코세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세스도 최근에 급등이 좀 나와줬습니다. 근데 다시 좀 눌림목이 어느 정도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질 하고요. 특히 아까 얘기한 코덱스 그다음에 K 메타버스 액티브 ETF입니다. 펀드고요. 웬만한 메타버스 대장주들을 모아놓고 메타버스 대장주들을 모아놓고 이거를 이제 지수화를 시킨 ETF라고 생각하시면 펀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주가가 이 지수가 정말 많이 ETF 올라갔습니다. 약 2달 올라갔고요. 그리고 지금 2달 동안 하락 중입니다. 근데 ETF의 거의 첫 상장 가격 근처까지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걸 고점이다 또는 이 구간이 좀 고평가되어 있다 위험하다라고 보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상당히 좀 나쁘지 않은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메타버스 관련주는 지금 어느 정도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니 관심을 계속 둘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점에서 MS도 80조씩 살 정도면 여러분들도 관심을 둬야 되지 않겠냐라는 부분이고요. 뭐 이런 거 이렇게 알겠습니다. 메타버스 관련주 알겠는데요. 나는요 당일 좀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무료로 매일 알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뿐만 아니라 장 시작 전에 좀 급등이라든가 상승이 예상되는 이슈라든가 뉴스라든가 시황을 좀 무료로 정리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뿐만 아니라 테마주라든가 강의라든가 매매법을 좀 무료로 나눠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어디서?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100% 무료 어플은 여러분들이 각 스마트폰 안에 내가 아이폰입니다 라고 하시면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하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갤럭시입니다 라고 한다면 구글 플레이라든가 또는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이폰이면 앱스토어, 갤럭시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가 가능하고요. 이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플을 다운로드 받는 곳에 들어가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고요.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됩니다. 100% 무료입니다. 무료로 어플 설치 가능하니까요. 꼭꼭꼭꼭 설치하셔라 말씀을 드리고요. 설치를 하시고 나면은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고요.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입니다. 극비 분석인 시황이고요. 장 시작 전에 좀 이슈가 될 만한 내용들을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극비 자료 같은 경우는 테마주라든가 아니면 강의라든가 좀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들어가 보시면은 이제 이미 제가 19일 날 추천주를 드렸었습니다. 근데 1월 20일 추천주 하고 또 무료로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1월 20일 추천주는 뭔지 들어가서 무료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 승률이 괜찮았나요? 12월 증시가 안 좋았는데요. 12월은 약 77.7% 나쁘지 않았고요. 뭐 13%, 30%, 17%, 15%등 나쁘지 않은 상승 만들어졌으니까 1월 20일 추천주도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무료니까요. 그뿐만 아니라 제가 구독자 이벤트 해가지고 자료도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구독자 이벤트 자료를 제가 배포를 한다고 해서 이렇게 올려놨는데
필요하신 분들은 들어와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료니까요. 극비 분석은 장 시작 전에 시황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1월 19일 제가 오늘 장 시작 전에 올려드렸고요.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모두 무료로 다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연구소 극비 자료에서는 테마주, 강의 자료 전부 다 올려드리고요. 이미 블리자드 관련주를 제가 올려놨죠. 보시면 뭐 블리자드가 왜 떴는지 왜 이슈가 됐는지 다 정리해놨고 관련주도 전부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것만 봐도 뭐 다른 거 볼 필요가 없고요. 매일매일 기술적 분석부터 테마주까지 매일매일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공부 그냥 무료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100% 무료 어플이고요.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다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입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가니까요. 유튜브 구독 버튼, 영상 좋아요 버튼, 그리고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너무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니까요.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